사실은 또 버스에선 춤을 추면 안 되잖아. 안전 제일 우리 아버님 정차, 주차. 자, 운행합니다. 안 돼. 잠시 신호대기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네, 그렇죠. 자, 출발합니다. 혈액형보다는 별자리가 더 정확해요. 그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한 식구 같지 뭐야 이제. 그러니까 정들었어요. 4주 동안 함께 하니까 즐거운 시간 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아빠는 즐거운 것 같아. 예전에 그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는 자체가 행복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의 매력이 첫 번째가 딸과의 어떤 그 끈끈한 정이고 두 번째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딸과 함께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나요? 아유,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진행자들이 워낙 잘하잖아요. 예. 자, 아네 정말 잘해요. 이걸 잘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행자들이 워낙 뭐 잘 살려주니까. 네. 조금 더. 아니 뭐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시즌 2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오셔가지고. 또 아들과 딸이 키울 때 차이가 있죠. 다르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행복한 기분도 있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잖아요. 또 사춘기가 지나고 20대 이상 되니까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든든한 느낌도 듭니다. 아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아들은 또 아빠하고 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 놀이공원 이런 데 가잖아요. 아빠는 아들하고 손을 잡고 가고요. 엄마는 딸하고 손을 잡고 가요.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딸이 더 좋았거든요. 막상 또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좀 거리를 더 좁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이니까. 네네. 쥐어 짜봐야 됩니다. 서로 관계를 또 더욱더 돈독히 하고. 더 친해지길 바라. 네. 자,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화된 여가 선용의 레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어로빅입니다. 대전 시내 한 스포츠 센터에 들어서면 평일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해도 땀난다. 에어로빅을 즐기는 여성들로 항상 만원을 이룹니다. 20대 초반의 스포츠 여성에서부터 센터가 50대에 아니고 이르기까지 체육관이네요. 각 층의 여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에어로빅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단했었죠. 에어로빅 열풍. 대단했었죠. 예전에. 근데 의상을 지금은 그냥 편안한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하는데 이때는 제대로 갖춰 입고 하네요. 네네네. 여성들의 눈빛은 활기에 넘쳐 보입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 율동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여성들의 하나하나 행동에는 진지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활 면에서 스트레스가 쌓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가볍고 생활하는데 즐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에어로빅을 하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때가 에어로빅 열풍이 있었고 또 연예인들도 에어로빅 비디오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이소라도 그렇고 조혜련 씨도 그렇고. 그렇네. 땀을 쫙 내고 샤워를 한 후에 어떤 그 개운함이겠죠. 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음악이 있으니까. 이게 편집된 음악이야. 더 비트를 빠르게 하고. 그렇죠. 일단은 좀 이게 움직이잖아요. 아니 모든 춤은 다 관광버스 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만의 매력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고. 이게 또 좁은 공간 통로에서만 출 수 있는 아, 이제 그렇지. 이걸 또 최소한의 춤으로 움직임으로. 승화시키는. 사실은 또 버스에선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전 제일 우리 아버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섰을 때만. 정차, 주차. 자, 운행합니다. 그러면 앉아 있다가 잠시 신호대기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네, 자, 출발합니다.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도 인라인 스케이트, 수영. 예전에 그 대전 MBC 프로그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스포츠 종목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탁구를 치러 갔더니 처음에는 못 치는 것처럼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탁구 좀 배웠어요? 예, 한 2년 했습니다. 그 배드민턴을 또 갔어요. 처음에는 못 치는 척 하이클리어 땅땅 추니까 배드민턴 배웠어요? 예, 2년 배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또 타서 처음에는 넘어졌죠. 배웠어요? 예, 2년 배웠습니다. 자꾸 뭔가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여기 세 명이 다 똑같네. 이수진 씨도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뭐 2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악기면 악기, 그다음 뭐그 외국어도 많이 했었고 일본어, 중국어, 발레도 하고. 저 3개 국어 할 줄 알아요. 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 영어, 이빠이, 일본어. 꺾어 우리말. 네. 하나, 오,
오! 다소 생소하고 거칠게만 느껴져 오던 보디빌딩이 요즘에는 우리 생활 속으로 점차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50여 가지의 각종 기구를 이용해 체력을 우리 증진시키고 예전에 20대 때 외형적으로 몸이었잖아요. 건강한 그러니까 몸만 우리 들기에 예전에 적합한 생활 그거 많이 했었지, 스포츠이자 저거. 레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놀드 이에 따라 스와츠 대전 제네고. 충남 지역에서는 오. 지난 많이 79년만 해도 200여 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90년을 고비로 크게 증가해서 지금은 5,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 근데 저 허리 풀어주는 저 기계는 보디빌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왜 건강은 물론 헬스클럽에 있는지 저는 늘 의심스럽더라고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배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로 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또 배를 풀어주기 위해서. 약수터 가면은 소나무에다 등 치는 분은 뭐예요? 그건 이제 기를 받기 위해서. 나무의 기운을. 한남대 교정이 마주 보이는 대전시 동구 홍도동. 동네 어귀마다 하숙생 구인 광고가 질비해 신학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3, 4층 규모의 일명 원룸하우스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대학가 하숙 자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숙이나 자취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오. 저는 안 해봤는데 네. 잠깐 한 2달 정도 독립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고생 많이 했죠 뭐. 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가스 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줘야 되니까 갈면서 아 우리 엄마가 우리들을 다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건물에는 보통 20, 30개의 독립된 방이 있고 방마다에는 목욕탕을 겸한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 등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원룸형. 전세는 보통 1,300에서 1,500만 원, 월세로는 월 25만 원 선인 원룸하우스는 구속을 싫어하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새로운 풍속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생활 자유생활 하기가 편하고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공동으로 안 쓰니까 좋으니까 원룸으로 방을 골랐죠. 대전시 동구 용운동 언덕바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학생들의 단골 하숙집입니다. 방 10개로 대형에 속하는 이 하숙집은 주인 아주머니의 고집으로 원룸하우스로 전환을 거부한 예입니다. 저 갑자기 왜 10년여 나오지?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세태는 변해도 사람의 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숙집이군요. 하고 가도 오고 졸업하고 가도 오고 시집 가서도 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식구 같아요 다. 그리고 다 이뻐 보여요. 식구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예전에 하숙집은.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하숙집에 그런 뭐 일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반찬 이런 거 보고서 아이고 저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풀만 있어 뭐 씹는 것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다음 날 껌을 한 통 거기다 놓여. 아, 씹는 거. 야, 씹는 거. 고기를 얘기했는데 껌을 한 통 씹으라고. 놓였더라고요. 다 묻고 계신다. 나 배신이요. 아, 자. 충남 지역 PC통신 가입자 인구는 8만 명을 넘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PC통신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세대, 그들의 기호와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결혼정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는 배우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개인 신상자료 작성과 함께 도형을 이용한 성격 테스트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성격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결과는 본인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전국 규모의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회원수가 6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PC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정보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개인들이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실물 사진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분석. 그걸 자기가 안 해요? 성격 분석을? 아까 테스트하는 거 있었잖아. 요즘에는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MBTI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MBTI가 어떻게 저 돼요? 해봤습니다. 저 개척자로 나옵니다. 예. 저는 ENFP로. 내가 ENFP야. 진짜요? ESFJ, 사교적인 외교관. 또 MBTI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체크하는 거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 사실 우리는 혈액형이 더 좋아요. 4분의 1 확률이지만 혈액형은 피는 못 속이는 거지. 그렇게 뭐예요? 저는 뭘 것 같아요? 이름은 AB야. 맞춰봐 하면 AB. 저는 AB형. 저는 A형입니다. A형. 예. 인간의 성격이 네 개로 구분한다는 것도 혈액형보다는 별자리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병자리거든요. 저도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구나. 염소. 이거는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고. 자, 오늘 딸과 함께 벌써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4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우리 딸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옛날에 몰랐던 모습을 보니까 저런 거 다시 나와도 되게
이게 좋을 것 같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내가 내 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구나라는 것이 느꼈고요.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두 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텀을 안 줘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0.5초, 1초 정도씩은 줘야 되지 않나? 점을